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을 나눠달라고 해서 당혹스럽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현지 채용을 한 중국인이 바이두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성과급 뉴스를 접했다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안, 하이닉스, 우시 반도체 공장 직원도 우리도 월급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중국 특성에 맞게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했고 삼성전자는 답변 불가라고 말을 아꼈다고 하네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 안에서도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7,400을 돌파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마치 주식시장이 도박판 같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와중에 증권가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5만원, SK하이닉스는 230만원으로 목표치를 상향했죠. 어쨌든 간에 중국인도 결국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뉴스를 접하게 되면 중국에도 일파만파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곧 있으면 베트남 공장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좋은 일을 해서 전국적으로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5월 6일이죠.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SK하이닉스 우시 반도체 공장 중국인 직원들이 성과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죠.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디램 생산의 약 절반가량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중국 근무 인원이 최소 4,000명으로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현지 채용인들의 성과급 인상 요구는 접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결국엔 이게 노조 리스크라는 건데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인텔이나 다른 샌디스크 같은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주가가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보시는 분은 빨리 이익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았다는 거는 강하다는 증거인데요. 오렌 버핏도 결국에는 본인의 돈을 전부 한꺼번에 고점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운명인데 항상 워렌 버핏은 조롱을 당해 왔었죠. 이 상승장에 뭐 하는 거냐,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항상 급락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90년대 초반 일본이 대출 총량 규제한 것과 동일한 수순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36년이 지나서야 일본을 따라가게 됐는데 그 전에 중국이 먼저 부동산을 완전히 폭락을 시켜버렸었죠. 헝다그룹 파산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것보다 과학기술에 돈을 옮겨야 된다라는 이제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죠.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에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상하이에서 그 동방명주라고 하는 그 건축물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롯데타워 정도 될까요? 아니면 뭐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롯데타워 같은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이 보이는 입지가 좋은 그러한 부동산도 결국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베이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울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결국에는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침체기가 한번 오면 이제 5년은 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앞서서 결국에는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거기에 포모가 와서 나도 빨리 올라타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노조 리스크도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 직원들 혹은 국내 하청업체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삼성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합세해서 성과급을 나눠달라고 하면 한국 노조는 결국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R&D에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미래를 갉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눈앞의 이에게 멀어버리면 이제 먼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은 결국에는 양떼들이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인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올려주면 북미 등 글로벌 사업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높은 미국 반도체 공장의 경우에도 성과급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데요. 그렇죠. 이게 중국,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공장들도 성과급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미국 내 역대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2026년 올해 가동이 목표인데 이제 여기 인력에도 성과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고 여기는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사 이래로 최대 파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실이 30조가 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파업 시 노조원 전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소를 날리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노조는 이제 너네들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상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들은 본인들에게 모든 성과급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전 뉴스를 보면은 성과급이 평사원들 평균적으로 뭐 6억 원에 달할 것이다. 세금 떼고 나면 뭐 3억 정도 되려나요? 근데 중국, 베트남, 북미 이렇게까지 성과급이 나눠지게 되면 본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을 갈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는 본인들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지금 B2가 계속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7,400을 돌파했지만 신용융자도 36조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하는 부총재도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대출은 조이고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마취제를 계속 맞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아픈 부위를 절단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한국은행 부총재의 발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견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욕심을 버리는 게 오히려 욕심을 냈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엔 땅을 밟고 살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잖아요. 새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붕 떠 있으면은 항상 위험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 돈을 번다라고 해도 댓글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의 지인이 연세대 경제학과 나와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완전히 날아다녔는데 지금 택시 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 택시 기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공을 했던 것과 혹은 본인이 몸을 담았던 업계랑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제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보내줘도 결국에는 다음엔 또 다음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뉴스 전체가 망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삼성전자도 1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90%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이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서없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